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개탔네요. 이렇게 턱걸이 하시면 등이 커지기보다는 노력한 만큼 후퇴할 수 있어요. 제가 초보자분들께 프로밴드를 권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턱걸이 기네스 홀더 바벨라토 리세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피드백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께서 이메일로 피드백 요청해 주셨는데요.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중첩이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리쌤이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피드백입니다. 성함이 멸치 까브리님. 키가 181cm에 체중 61kg, 운동 경력이 한 달입니다. 옛날부터 멸치라는 칭호를 무조건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완전히 마음을 먹고 하루에 어떻게든 10개씩 턱걸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이 커지고 싶고 벌크업을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자세 피드백 쓴 말 다 듣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점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 등이 커지고 싶고 벌크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턱걸이 하시면 등이 커지기보다는 노력한 만큼 후퇴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지금 영상 보시면 날개뼈는 안쪽 모음과 이 회전이 잘 안 되면서 팔로만 당기고 계시고 이 손을 보시면 손이 슬라이딩까지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관절 속에서 구조 조직도 당연히 많이 손상될 것이고 이게 축척이 되면 부상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노력한 만큼 후퇴를 하거나 부상을 당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리쌤한테 주신 것처럼 핸드폰을 켜놓으시고 등 뒤를 한번 찍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턱걸이 하는 것처럼 주먹을 쥐면서 당겨보는 겁니다. 자, 이때 날개뼈의 움직임과 팔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보세요. 적어도 이 정도의 움직임이 턱걸이에서 확보돼야 된다 생각하시고 하루에 어떻게든 10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한 단계 낮은 오스트리안 풀업이나 어시스트 풀업으로 이 날개뼈를 찍으시면서 운동의 볼륨을 차례로 증가시키는 겁니다. 다리를 앞으로 뺀 상태에서 하는 어시스트 풀업을 보내드리는데요. 이 날개뼈의 올바른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실시하신다면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12개 4세트, 15회 4세트 도달해 하시면 다시 리쌤이 만든 5회 달성 턱걸이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거 추천해 드릴게요. 자, 다음 피드백입니다. 성함이 김민주님. 신장이 175cm, 체중이 70.2kg, 운동 경력이 1개월. 운동 목적이 내 몸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강인한 스트렝스. 하고 싶은 말에 베발라 아닌데 바벨라토르인데 네. 덕분에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쓰셨네요. 보라색 풀업밴드로 10개를 채운 후에 맨몸으로도 1개 이상이 가능하여 밴드 없이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네요. 자, 영상 보겠습니다. 진짜 안타깝네요. 이거는 일단은 보라색 풀업밴드로 10개까지 수행하고 맨몸으로 넘어오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초보자분들께 풀업밴드를 권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정확한 자세로 턱걸이가 수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깨 한쪽이 위로 올라가고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요. 제대로 된 날개뼈의 움직임과 근육의 수축 이완이 이어지면서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밴드를 하게 되면 당연히 힘의 도움을 받지만 이 좌우의 밸런스에 대한 지각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면 티칭을 받거나 제3자가 봐주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뒤로 찍거나 하면서 조금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교정을 해야 됩니다. 이 교정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분께 꼭 찾아뵙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래도 오늘 저한테 질문 주셨으니까 일단은 정적평가를 좀 해보시고요. 날개뼈 관련해서 제가 정적평가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고요. 동적평가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편집자님께서 촬영하는 도중에 저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시는데 사람마다 날개뼈에는 16개 근육이 있고 각 신체의 분절에는 붙어있는 근육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가들은 그 근육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잘 활성화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눌러보고. 그러면 전문가들은 여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가 지금 단축되어 있고 여기가 조금 많이 약화되어 있구나.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만 딱 보고 나서 잘못된 정보를 드리게 되면 큰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티칭하는 회원분들께도 항상 얘기하는 게 식품에도 피라미드 모형이 있듯이 운동에도 피라미드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각 단계마다 정렬되어 있는 올바른 자세로 차곡차곡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턱걸이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이 체형 상태에서는 스트렝스가 더 증가하게 되면 더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현재 너무 발달되지 않은 상태일 때 잘 인지하셔서 보완하고 다시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피드백입니다. 여성분이시네요. 성함이 헬리나님이시고요. 157cm에 88.5kg, 운동 경력이 2년이시네요. 운동 목적에 건강한 몸 유지. 하고 싶은 말에 6개월 전에 풀업으로 메일 드려서 피드백 받았었는데 영상 추천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면서 또 제가 잘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보내주셨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일단 6개월 전에 연락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잠시만요.
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제가 피드백 드리진 않았었는데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개탔네요. 어떻게 보면 6개월 전후 피드백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이메일로 평행한 일자 그립이 없어서 평행한 일자 그립 대신에 유샘철봉처럼 스퀘션 그립이 괜찮냐고 물어보셔서 스퀘션 그립은 어깨에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연계 탈출부터 5개 도달 영상을 추천해 드렸었거든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와, 미쳤다. 와, 6개월 만에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요. 자, 이전 영상 보시면 턱걸이에서 이 하단 구간, 이 구간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내가 턱걸이를 해보고 싶다, 느낌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점프를 해서 그 구간을 스킵하고 턱을 이렇게 대보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하세요. 저 아래서 힘을 끌어올리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구조상 여성분들은 완전 어릴 때부터 이 선험적 경험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조금 늦게 정자세로 만드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이 꾸준함과 체계적인 훈련을 하셨다는 건데 이번에 바뀐 자세로도 한번 보면서 피드백 조금 더 드릴게요. 일단은 시원시원하게 대대행으로 턱걸이를 하고 계시고 이왕 이렇게 다리 밑에가 확보가 돼 있고 쫙 펴실 수 있으면 다리를 꼬지 마시고 모아서 CC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내려올 때 제가 어렵다고 하는 그 부위에서 탕 놓는 그런 습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조금 개선해서 천천히 내려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셨길래 이렇게 잘하는 겁니까? 다음 피드백입니다. 성함이 시연님이시고요. 신장이 168에 몸무게 59kg, 운동 경력은 없어요로 쓰셨네요. 운동 목적은 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꼭 피드백 받고 정확한 자세로 열심히 운동해서 리쌤이랑 이중명님처럼 멋진 몸을 가지고 싶어요. 피드백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많이 보내주십시오. 됩니다. 자, 일단은 멋진 몸, 정확한 자세, 강해지고 싶다, 3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 말씀하셨네요. 보겠습니다. 일단은 문틀체봉이시고 좁은 그립을 잡고 계시네요. 요 자세는 말씀하신 운동 목적 이 3가지 중에 이도저도 아닌 자세를 하고 계신데 왜 이도저도 아닌 자세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몸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는 체스트를 좀 오픈한 상태에서 아치바디라고 하죠. 아치 형태로 팔의 너비는 적당하게 우리 항상 얘기하는 본인의 해부학적 자세에서 그대로 올려서 잡아서 본인의 너비에서 전환을 수직하게 잡은 상태로 수직으로 찍어서 내렸다가 천천히 버텨서 내려오는 이런 신장송 수축을 잘 활용한 광배근의 타겟을 맞춘 바디빌딩식 턱걸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또 본인이 하신 자세처럼 좁은 그립으로 할로우 바디죠. 어떻게 보면 윗등을 이렇게 말아서 캘리스테니스 스킬이나 아니면 스트렝스를 키우려고 하시더라도 다리는 모아서 전신에 힘이 들어가게끔 설정을 하시거나 그립은 적당한 너비를 잡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좁게 잡게 되면 팔 쪽으로 힘이 다 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오늘 새로운 용어 나왔네요. 할로우 바디 풀업하고 아치 풀업하고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할로우 바디는 머슬업 할 때 많이 관찰할 수가 있고요. 이 아치 바디는 바디빌딩 영상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아주 좋은 풀업 방식이지만 아치 바디는 좀 더 광배근의 타겟을 한다, 근육에 타겟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할로우 바디는 좀 더 기능적이나 기술적인 접근에 가깝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피드백 주신 분은 앞에 그 부분을 잘 새겨 들으셔서 고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버그립을 통해서 이 단계에서 확보해야 될 파악력을 증가시키고 또 보면 지금 승모근이 굉장히 움츠려 계시네요. 목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거상되지 않게 신경 써 주시면서 아치 풀업이든 할로우 바디 풀업이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피드백이네요. 하고 싶은 말을 되게 많이 쓰셨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함이 이승준 님이시고요. 179cm에 몸무게 59kg. 운동 경력은 고1 때 축구 선수를 잠깐 하셨고 맨몸 운동한 지 1년 7개월 정도 되셨대요. 운동 목적이 보디빌딩식이 아니라 맨몸 운동 수행 능력을 증가하고 싶대요. 플란체, 프론트 레버, 물구나무 푸시업 이렇게 쓰셨는데 와이드 풀업이나 LC 풀업을 할 때 오른쪽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고 계속 하다 보면 좀 아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운동 전 고무밴드로 라운드 숄더, 교정 운동 등 어깨 좀 풀어주긴 해요. 자세가 문제여서 오른쪽 어깨가 뚝 소리 나는 걸까요? 일단은 통증이 있다고 하면 자세든 근력이든 잠시 멈추고 보존 쪽 휴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턱걸이 한번 보죠. 네, 그러네요. 양끝이 약간 내려와 있는데 내려오실 때 내려오는 중간부터 하단 부위를 잘 보시면 속도가 갑자기 확 빨라지면서 어깨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요 부위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은 지금 어깨가 아프다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거를 유도해서 트레이닝하는 플라이오메트릭성 그런
턱걸이를 제가 훈련을 하기도 해요. 근데 아직은 굉장히 이른 것 같고요. 이 부위만 조금 천천히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치잉기핑이 끝부분이 좀 아래로 구부러져 있고 와이드, LC 풀업, 일반 풀업 등 할 때 일자바 부분으로는 좁아서 구부러진 쪽을 잡고 할 수밖에 없는데 맨몸 운동에는 일자바가 좋다 들었는데 맞나요? 이 사람마다 어깨의 그 내회전각이라든지 너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맨몸 운동 스킬에 뒀을 때는 당연히 본인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꺾여 있는 바나 넓은 데를 잡았을 때보다 일자바를 잡았을 때 훨씬 더 기술의 스윙이 이 힘점이 내가 원하는 부위에 찍힘으로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 변경 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머슬업이나 이런 거 예를 들면요. 그래서 리셈 철봉을 찾으신 분들 중에서 일자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제가 판매 중단을 해놨지만 베이직 철봉이 일자 철봉이었습니다. 굉장히 공원에서 잡고 운동하는 그런 느낌이 나죠. 일자 철봉은 이제 곧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치잉기핑이 LC 풀업 할 때 뒤에 공 때문에 걸리적거리는데 운동에 방해가 될까요? 영상 보면 방해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LCC는 잘 되는데 VCC 안 돼요. 원래 VCC 훨씬 더 높은 단계의 동작이고요. 유연성도 유연성이지만 고관절을 이렇게 굴곡시키는 굴곡근의 그 수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풀업시 대대행이 수행 능력에 좋대서 얼마 전에 리쌤 영상 보고 모든 풀업 할 때 다 대대행으로 바꿨어요. 참고로 LC 풀업은 대대행으로 최대 개수 6개 정도 하는 것 같고 일반 풀업은 대대행으로 최대 10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본인 수준에 맞는, 본인의 환경에 맞는 대등이나 아니면 패킹 풀업을 권해드렸고요. 본인처럼 지금 대등을 했을 때 소리가 나고 통증이 있다면 패킹 풀업이 훨씬 더 잘 어울리십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프론트 레버나 플란체 훈련은 세넥스 앱 보고 하고 있고 프론트 레버는 거의 완성 같은데 플란체는 여전히 턱 플란체네요. 크리스 헤리아 인플루언서 분이 운영하고 있는 그 앱이죠. 저도 지금 플란체를 열심히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하고 있는 유저로서 제가 조만간 이거 앱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거나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서둘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이 너무 안 찌는 체질이고 벌크업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데 벌크업하면 지금 하는 맨몸 운동 동작들을 하기 힘들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이 맨몸 운동은 근력을 잘 형성시키지 않으면서 체중 관리를 잘 못하고 그러면 정체되거나 백도입니다. 당연히 맨몸 운동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운동 열심히 하면서 체중 증가를 해야겠죠. 그리고 풀업시 가슴이 봉에 닿도록 해보고 싶어서 밴드에 도움받아도 안 닿더군요. 그런데 의자를 받고 올라와서 당겨보니 유연성 부족은 아닌 듯한데 끝에서 당기는 힘이 부족한 건가요? 닿게 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람의 체형 따라 달라요. 위팔의 길이나 유연도나 이런 게 다 달라요. 저 또한 흉곽의 이런 확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라는 동작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헬스의 동작인데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최대한 내밀고 무거운 무게가 눌러져야 가슴에 봉이 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다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본인이 근력을 쌓다 보면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봉에 유연도가 안 되는데 확 올려가지고 그 근력으로 붙이시는 분들은 그만큼 인대나 건의 숙련도가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좋다 안 좋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술을 더 우위에 두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또 관절이나 이런 부분을 아끼면서 오래도록 운동하시는 거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너무 물어봐서 죄송하고 개털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괜찮습니다. 굉장히 잘생기고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요. 이렇게 정성 있는 피드백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피드백은 이제 어느 정도 됐고요. 티칭 관련해서 맨몸 운동이나 PT를 좀 배울 목적으로 저한테 이제 연락을 많이 주셨었는데 이런 분들도 계셨죠. 리쌤 자랑질만 하지 말고 가르쳐달라고 하시는 댓글도 있었고요. 배울 수 있는 곳을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후더스 프롬 더 스트릿에 가서 브이로그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동탄의 맥스랩이라는 곳입니다. 운동 유튜버 철심 운동장님께서 오픈한 곳이고요. 동탄 근처 계시거나 경찰 공무원 아니면 운동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동탄의 맥스랩 가셔서 운동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체력 관련해서 경찰 입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시고 경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리쌤도 이제 직접 가보았습니다. 운동하는데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동탄에 계신 분들은 정말 부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피드백 마쳤는데요. 운동에 있어서 누구나 수행착오는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현재 상태와 기준을 잡아내셔서 본인의 기준에 맞는 단계별 운동을 꾸준히 한번 실시해보세요. 더욱 멋지고 건강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피드백 역시 언제든 보내주시고요. 저도 늘 여러분들께 좋은 피드백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운동신경 가지고 파이팅!